박수진은 부산에 살고 있는 69세의 여성으로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이제는 고령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근처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노인들의 상담을 담당해온 그녀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겪는 고독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녀 자신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심각한 문제를 겪으며 결국 두 다리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걷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에만 집중했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활동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수진은 그동안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자립적으로 살아왔고 자신이 가진 집의 전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민호와 딸 지은은 모두 박수진의 전세금을 요구하며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산물 식당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은은 자신의 자녀 학비를 위해 그 전세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수진은 이 상황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한 큰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노인들을 상담하며 요양원에서의 삶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기는 불편한 관계와 자식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수진은 부산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주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저렴한 월세 18만 원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생활지원사도 방문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그동안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박수진에게 많은 자유와 만족감을 주었고 그녀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더욱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진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식들의 요구와 경제적 현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민호와 지은 두 자식은 모두 박수진이 가진 전세금을 요청하며 그녀에게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박수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커져갔다. 민호는 부산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전세금을 이용하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그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왔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녀는 자식들의 사업에 자신이 가진 전세금을 빼앗길 수 없었다. 지은은 자신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수진의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은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며 전세금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평생 노력해온 재정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박수진은 자신이 오랜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노인들을 상담해온 경험이 있기에 요양원에서 보내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그들의 자존감을 잃고 자식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현실을 목격해왔다. 요양원은 편리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박수진에게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박수진은 그저 남의 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박수진은 간병인을 고용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자주 바뀌는 간병인들로 인해 생활의 안정성도 불확실하다고 느꼈다. 간병인은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그녀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또한 그녀가 원하던 삶의 방식은 아니었다. 박수진은 간병인의 서비스를 받으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립적인 공간을 원했다. 그러나 박수진은 자신이 가진 연금만으로는 요양원비나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마주했다. 그녀의 연금은 매달 180만 원, 하지만 요양원 비용은 300만 원 이상, 간병인 비용도 적어도 240만 원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수진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세금 외에는 별다른 재정적 자원이 없었고 자식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의 전세금을 요구하며 경제적 의존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민호가 사업 자금으로 전세금을 쓰려는 의도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또한 지은이 자녀 교육비를 이유로 전세금을 요구하는 모습도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박수진은 자신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들 또한 그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랐다. 한편 박수진은 자신의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녀는 과거에 상담했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결과를 떠올리며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온 방식과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결국 박수진은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식들의 압박을 견디며 자식들이 바라던 전세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박수진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박수진은 더 이상 자식들의 경제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그녀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박수진은 가족의 요구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는 없었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컸다. 그렇다고 자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없었다. 박수진은 고독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부산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박수진이 복지주택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부산의 동네 행정센터에서 우연이었다. 평소에는 자신이 일했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던 박수진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너무나 생소했다. 그녀는 행정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박수진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리고 이제는 꼭 필요한 독립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택 제공에 그치지 않았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었다. 장애물 없는 설계, 베리어 프리 디자인은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들에게도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주택 내부에는 안전을 위한 비상벨과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주택 내의 생활지원사는 일주일에 2~3번 방문하여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수진은 이 복지주택이 월세 18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녀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은 월 180만 원이지만 일반적인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은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복지주택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수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복지주택은 모든 필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고 주택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 박수진이 겪고 있던 건강상의 문제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이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주택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박수진은 자신만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요양원이나 간병인 고용을 생각할 때 그녀는 항상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 복지주택은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박수진은 사회복지사로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고령자들을 상담해왔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왔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면서도 점차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생활을 강요받으며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박수진은 이런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는 그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복지주택은 박수진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그녀가 원하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박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을 조언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이 그 조언을 실천할 차례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 복지주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박수진은 곧장 복지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점. 둘째,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복지주택의 설계와 제공되는 서비스가 박수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수진은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박수진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박수진은 복지주택에 입주한 후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돌봤고 지역 내 다른 고령자들과 친목을 다지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 또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을 배우고 인터넷 쇼핑도 시작했다. 박수진은 자신이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복지주택은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녀가 사회와 연결되고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박수진에게 큰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또한 자식들에게 더 이상 재정적 의존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박수진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후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그동안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번 좌절하고 방황했던 그녀에게 이 새로운 집은 단순히 거처를 넘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복지주택은 박수진에게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아를 되찾아가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박수진이 복지주택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변화한 점은 그녀의 독립적인 삶이었다. 그동안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간병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복지주택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었다. 집 내부는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다. 박수진은 비상벨과 손잡이가 설치된 욕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 몇 주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적으로 박수진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해야 했던 일상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원으로 나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수진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복지주택에서는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되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조금씩 몸을 풀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적으로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던 박수진이었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녀는 또한 복지주택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박수진은 평소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좋아했기 때문에 복지주택 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또한 매주 복지주택 내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박수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수진은 복지주택에 입주한 후 예상치 못한 도전적인 일이 생겼다. 바로 스마트폰을 배우는 일이었다. 박수진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하지만 복지주택 내에서는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여러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를 배워보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이 어려웠지만 복지주택 내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강좌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졌다. 그녀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샀거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즐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진은 자신이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수진이 복지주택에 입주한 후 그녀와 자식들 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민호와 지은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복지주택에 입주한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수진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자 안심하게 되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독립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자주 방문해 어머니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민호와 지은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이제는 더 이상 돈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어머니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 박수진은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더 이상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유지했고
그 결과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졌다. 박수진은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식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수진은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지키면서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지주택 내에서 다른 고령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듣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박수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요양원에 가서 삶을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 든 후에도 여전히 자아를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박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활 환경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수진은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왔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 있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고령자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박수진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복지주택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박수진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경제적 자립과 준비의 중요성이다. 박수진은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만의 재정적 독립을 지켰다. 이러한 선택은 박수진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고 더 이상 자식들의 경제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자기 자금을 관리하고 독립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박수진의 이야기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수진은 처음에는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독립적인 선택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박수진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식들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식들과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누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박수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고령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박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박수진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고령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박수진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가 겪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린 나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효 사상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적 가치가 점점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진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며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 박수진이 겪은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바로 전세 제도이다.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독특한 제도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수진의 경우 그녀가 가진 집의 전세금은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이를 학비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로 인해 박수진은 경제적 자립과 자식들 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전세금은 단순한 주거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고령자가 자식들의 도움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고령자들은 전세금이 있어도 그 외에 자산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세금은 자녀 교육비나 자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기 일쑤며 이는 고령자들의 재정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박수진처럼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고령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